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좋은 구절이 들어있는 책은 지혜의 심리학에서 갖고 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이라는 큰 제목인데요. 책 내용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그림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건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행복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돈이다.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간단하지만 단호하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부자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가난은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 있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돈은 무엇일까? 돈 자체는 행복 촉진제보다는 불안 완화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지갑 속에 넉넉한 현금을 넣어둔 날은 마땅히 쓸 일이 없어도 실제로 쓰지 않으면서도 집을 나설 때 왠지 안심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바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다.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으며 내 머리가 좋아지지도 않는다. 이는 돈을 제대로 써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이클 로튼 교수와 갤럽의 조사,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2010년 연구 등 다양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돈과 행복의 관계를 매우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돈의 정확한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가계소득 수준이 0에서 대략 6만 달러를 향해 늘어날수록 행복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6만 달러를 넘어서는 지점부터는 행복감이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점을 넘어서부터는 돈과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가 사라진다. 미국인들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한계값이 6만 달러라는 것이다. 6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벌고 있으면 많은 불편과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0만 달러, 아니 100만 달러와 같이 큰 돈이 있더라도 행복을 더 크게 가질 수는 없다. 이를 두고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매우 미미하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경우 돈은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없게까지 만든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인간 생각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돈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최대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은 왜 종종 역효과를 낼까? 1940년대에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많이 한 카를 둥거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를 주고 이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양상을 관찰하는 것에 주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란 무엇일까? 362 곱하기 639는 분명히 이 문제는 24 더하기 31보다 더 어려운 문제이다. 답이 더 복잡하므로 당연히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 하지만 둥커가 말하는 어려움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레이저 종량의 문제처럼 답은 정말 간단한데 그것을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제 둥커가 만들어낸 또 다른 유명한 문제에 한번 도전해보자. 심리학사에서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이다. 일명 양초 실험이다. 그림과 같은 상황을 주고 사람들에게 다음 질문을 한다.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책상 위에 양초 하나, 성냥과 그 다음에 압정이 들어있는 박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 상황, 양초를 벽에 고정하시오. 촛농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매우 어려워한다. 성냥불로 양초의 벽을 녹여서 벽에 붙여보려 하지만 잘 될 리가 없다. 압정으로 고정하려 해도 압정의 길이가 양초의 굵기보다 짧으므로 당연히 불가능하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해결 상황, 그림 2처럼 압정을 담은 상자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서 테이블 위에 양초 하나랑 성냥, 그 다음에 압정이 들어있는 자그마한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박스를 벽에 붙이고 압정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그 위에 양초를 세워서 불을 붙이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해결 상황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책 내용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해낸 독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10분 이내에 아래 그림과 같이 해결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왜 이 간단한 해결책을 빨리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비슷한 경우를 이미 두 줄기 읽기 과제에서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양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자를 그저 압정을 담아놓는 용도로만 생각하고 촛불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다. 바로 돈이라는 보상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1960년대 그룩스베르크라는 심리학자가 이 양초 문제를 좀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변형해서 실험을 했다. 그는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양초 문제를 빨리 풀어 상위권 25%에 속하면 $5를 주겠다고 말한다. 일종의 동기부여를 한 셈이다. 1960년대 $5는 작은 돈이 아니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몇만 원의 돈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돈으로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늦게 해결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수많은 실험 연구나 실제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수많은 기업과 기관에서는 무언가 뛰어나고 빠르게 해결한 사람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나 보너스라는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돈이 동기를 유발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신과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창의적이거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것일까? 우리가 돈의 의미를 좀 더 지혜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 그림을 보자. 그림 3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전과 똑같은 그림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책상 위에 놓여진 양초, 그 다음에 성냥, 압정과 박스는 똑같은데 압정이 박스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와 압정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자, 고정관념을 미리 해결해 준 상황, 그림 3과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한다. 양초를 벽에 고정하시오. 촛농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문제를 그림 1의 상황에서보다 더 빠르게 해결한다. 왜냐하면 압정들이 상자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자가 무엇을 담는 용도라는 고정관념을 이미 깨트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이제야 보상이 순기능을 발휘한다. 이는 돈이 사람들의 시야를 좁게 하고 그 좁은 시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쉬운 문제를 해결할 때만 유용한 도구임을 의미한다. 좁은 시야라는 것은 고려할 대안의 수를 적게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국가, 기업, 기관은 돈을 더 많이 주면 일을 보다 잘 수행하리라 기대한다. 물론 다소 수월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렵고 중요한 일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어렵고 중요한 일을 달리 말하면 창의적인 일에 가깝다. 왜 유독 돈은 창의적인 일에 악영향을 미칠까? 먼저 돈이 무엇인지 이해해보자.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을 사고 추위를 막아줄 안식처를 살 수 있다. 소중한 사람과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책을 구매할 수도 있다. 멋진 자동차를 사서 꿈 같은 드라이브를 즐길 수도 있다. 물질 자체로 보자면 한낱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돈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회피할 수도 있으며 좋아하는 또 다른 무언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다. 즉 돈은 수많은 목적을 위한 매개물일 뿐인 것이다. 그런데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것은 돈밖에 없다.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에 대한 건데 돈이 수많은 목적을 위한 매개물일 뿐 행복의 양을 늘려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돈 자체는 행복 촉진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고 불행과 불안을 완화하는 완화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까지는 돈이 늘어나면 같이 좀 행복의 양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일정 수준이 지나가면 행복의 양이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많은 연구 결과나 그 다음에 책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돈을 걸었을 때 사람의 시야가 더 좁아지는 실험을 했죠. 양초를 벽에 고정시키는 문제를 냈는데 금전적 보상을 건 사람들에게 시야가 더 좁아지는 상황이 나타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조금 더 여유롭지 못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막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